10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온 며느리 지연. 하지만 시어머니가 위독해지자 그동안 찾지도 않던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병원으로 몰려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지연은 우연히 발견한 서류에서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의 탐욕 속에서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익숙한 동작으로 밥솥을 열어 죽을 그릇에 조금 덜었습니다. 어제 미리 끓여둔 미음이 따뜻하게 보온되어 있어서 손이 덜 가는 날이었어요. 그릇에 죽을 담고 잘게 썬 단무지를 조금 곁들이며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식사하실 시간이세요. 지연은 방 문을 살짝 열고 안쪽에 누워있는 순덕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양 냄새와 파스 냄새가 10개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얇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전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도 잿빛으로 발해 있었어요. 오늘은 입맛이 없네. 그냥 물이나 조금 다오. 순덕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숨이 찬 사람처럼 끊어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죽그릇을 들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천천히 저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순덕이 숨이 차다고 말하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나 오늘 진짜로 모시고 가야겠어요. 지연은 혼잣말을 하며 약 봉투들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혈압약, 심장약, 이뇨제, 비타민까지 종류도 많았습니다. 약봉투에 적힌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손끝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돌아와 순덕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미열은 없었지만 피부가 유난히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덕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괜찮다 했지. 병원은 뭘 자꾸 가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초조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순덕의 손끝이 움찔하더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눈동자가 위로 말려 올라가며 몸이 옆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어머님, 지연은 놀라서 순덕을 바로 눕히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하게 하얀 거품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는 아주 얕고 끊어질 듯 들렸다 안 들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 거실로 뛰어나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 맞죠? 여기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주소를 말하는 내내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겨우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가며 상태를 묻고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연은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다른 손으로는 순덕의 가슴 부위를 살살 두드렸습니다. 방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분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빨간 불빛이 담장 위로 번쩍이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구급대원 둘이 들것과 가방을 들고 후다닥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지연은 허둥지둥 방을 가리키며 길을 비켜섰습니다.
구급대원은 재빨리 산소 포화를 재고 혈압과 맥박을 측정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바로 이송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빠르지만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의 몸은 구급대원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레 들것 위로 옮겨졌습니다. 지연은 허겁지겁 지갑과 약봉투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구급차 안은 각종 기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버티세요. 곧 병원 가요. 지연은 들건 옆에 앉아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갑고 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 수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 안의 조명 아래에서 순덕의 얼굴은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출근 차량들이 엉켜있는 도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길 위의 시간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올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제히 들것을 밀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여기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차분하게 말하며 커튼이 쳐진 치료실 안으로 순덕을 데려갔습니다. 지연은 멍한 눈으로 그 커튼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귀에는 사람들 말소리, 기계 알람,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웅성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순덕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얼얼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와서 병력과 복용 중인 약을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리 챙겨온 약봉투를 꺼내 하나하나 보여주며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에게로 돌아갔고 그 사이에 더 큰 검사 장비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지연은 뒤늦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재훈의 이름이 적힌 연락처가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니 한참 동안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겨우 연결된 뒤 재훈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무심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왔어요. 지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재훈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출근 중이라 당장 오기 어렵다고 둘러댔습니다. 잠시 뒤 그는 가능하면 점심시간쯤 들르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연의 귀에는 신호음이 계속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급실 대기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다른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바쁘게 걸어다니며 환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결과도 듣지 못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머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지만 현실의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하얀 가운 자락을 정리하며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순덕의 상태가 신부전 악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그 설명을 들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는 아침 햇살이 길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들어온 빛이 바닥의 흰색 타일 위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지연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재훈과 민경은 조용히 병원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다른 보호자들과 달리 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은 이상한 여유가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병실에 두고 온 순덕의 옷가지와 약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마음이 계속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시각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앉은 재훈과 민경은 노트북을 펴고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나는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진지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민경은 손바닥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사 앱에서 확인 가능한 사망보험금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불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경은 보험금의 규모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훈은 화면을 빼앗듯 들여다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순덕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자산 규모를 떠올리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오랫동안 관심도 없던 어머니의 보험, 통장, 적금 등을 떠올리며 여러 계산을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민경은 보험 수익자 항목을 누르며 지연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로 가려져 있었고 상세 정보 보기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본인 인증이 막혀 있는 상황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명의로 어머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묻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법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재훈은 상담원과의 통화를 끊은 뒤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방법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경은 노트북을 닫으며 결국 지연이 문제라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순덕을 과하게 챙기고 보호자 역할을 독점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별다른 반박 없이 민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순덕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보다도 보험금의 행방을 생각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민경은 지연의 보호자 지위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요양원 입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권한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그것이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병실 안에서는 간호사가 순덕의 활력 징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간호사가 적은 수치를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는 신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있다며 산소량을 조금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침대 곁에서 순덕의 손을 잡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지만 지연의 손을 느끼고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지연은 울컥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간호사는 지연에게 보호자 동의서 몇 가지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받는 지연의 입가에는 걱정이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재훈과 민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연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경은 순덕의 얼굴을 쳐다보는 시간보다 지연이 들고 있는 서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료 동의서가 어떤 항목인지, 어떤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민경은 답변을 들으면서도 계속 서류 내용을 슬쩍 훑었습니다. 재우는 병원비 부담을 이유로 요양원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순덕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변하는 시점에 요양원을 언급하는 건 너무 불순해 보였습니다. 재훈과 민경의 시선은 마치 지연을 견제하듯 순덕과 서류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태도를 불편하게 느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밖에서 다른 보호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의도치 않게 재훈과 민경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그 속삭임 속에서 감지했습니다. 잠시 뒤 지연은 순덕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숨을 고르기 어려운 듯하여 지연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 손을 잡으며 지연은 스스로에게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재훈과 민경이 움직이는 방향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하기 위해 순덕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이불을 정리해주고 베개 위치를 조금 조절해 편안함을 주려 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지연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재훈과 민경이 낮은 목소리로 또다시 무언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지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고개를 들어 병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깊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지연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덕의 위태로운 상태와 재훈 부부의 불길한 움직임이 교차하며 병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연은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냉기가 병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림자를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재훈과 민경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그림자에 맞서기 위해 이제부터 더 명확하게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상태는 밤새 더 나빠졌습니다. 병실 안은 기계의 규칙적인 알람 소리와 산소 공급 장치의 진동음이 섞여 불안한 공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은 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덕의 가슴은 아주 얕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산소 포화도 수치를 확인하며 산소량 조절기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측정기가 띠띠거리며 경고음을 내자 지연의 손끝이 반사적으로 떨렸습니다. 의사는 아침 회진에서 신부전 악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이 함께 떨어지면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설명은 현실을 차갑게 보여주는 듯하여 지연의 마음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지연은 계속 순덕의 손을 잡으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침 9시쯤 재훈과 민경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피곤함보다는 불만이 섞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경은 들어오자마자 의료진의 동선을 살피며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오늘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재훈은 순덕의 침대 쪽으로 성큼 다가가 상태를 빠르게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안쓰러움이나 불안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선이었어요. 민경은 바로 병원비와 입원 기간에 대해
물으며 지낼 비용을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적 말투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간호사는 기침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두 사람의 시선은 순덕이 아닌 지연이 들고 있는 차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병세가 불안정할 때 요양원으로 옮기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제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의료력이 필요한 급성기 상태였기에 요양원으로 옮긴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역시 요양원 전원은 불가능하며 환자가 위험하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우는 말투를 낮추지 않고 계속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민경은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연이 괜히 여기 눌러앉았다는 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다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 속삭임 속에 돈, 상태, 지연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게 지연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의사가 재혼 부부를 불러 진행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순덕은 안정적이지 않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연은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순덕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재우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딴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상황의 무게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처럼 주변을 허둥거리며 기계만 바라봤습니다. 민경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의 눈을 피해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것이 환자 상태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는 걸 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지연이 손을 잡자 아주 미약하게 힘을 실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은 지연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순덕의 추가 검사를 위해 의료 장비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침대 주변을 정리하며 순덕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지연은 간호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 움직임에 작은 희망이라도 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표정은 밝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혈압 수치는 여전히 낮았고 산소 포화도는 안정권에 들락날락했습니다. 그 사이 재훈과 민경은 병실 밖으로 잠시 나가 또다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이 심한 얼굴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경이 건넨 서류 모양의 프린트물과 재훈의 표정이 지연에게 불안감을 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주변을 의식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재혼 부부의 목적이 순덕의 상태와 무관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병실 안 공기는 더 무겁고 음산해졌습니다. 순덕의 호흡 기계는 일정한 속도로 반복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의 얼굴 옆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스라질 듯 말라 있었습니다. 순덕의 이마를 가볍게 짚은 지연은 또 한 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온기가 점점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지연은 주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병원비보다 생명과 회복이 우선이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혼 부부의 행동은 그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오늘이 단순한 입원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덕의 상태는 더 나빠질 수도 혹은 잠시 나아질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불안정 속에서 더 단단히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병실 바깥 복도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연은 병실 문을 살짝 닫고 순덕 곁으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흐릿한 창밖 햇살이 순덕의 얼굴에 닿아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연은 그 그림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짧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훈과 민경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우려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행동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는 그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집에 다녀와야겠다는 간호사의 권유를 들었지만 마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의자에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탓에 허리와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그러나 간호사가 어르신은 지금 안정 상태세요라고 말하자 지연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집에 가서 순덕의 옷가지를 조금 더 챙기고 따뜻한 담요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현관을 열자 고요한 공기가 맞이했지만 마음속에는 묵직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순덕이 생활하던 작은 방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서랍장, 약을 모아두던 상자, 그리고 침대 옆에 항상 놓여있던 손거울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은 얇은 재킷과 양말 몇 켤레를 챙기다가 서랍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장을 열어 하나씩 옷을 접어 꺼냈고 그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듯한 누런색이었고 겉면에는 순덕의 글씨로 적힌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에게 알리지 말 것.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순덕이 왜 이런 글을 남겼는지, 왜 봉투를 숨겨두었는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손에 들고 가볍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쪽에서 종이가 맞부딪히는 얇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열기 전에 잠시 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순덕이 평소 정리하던 깔끔한 공간 그대로였고 그 안에 봉투만이 낯설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내부에는 법무사 이름이 찍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상단에는 유언장 관련 서류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연은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서 일부는 봉투 속에서 반쯤 접힌 채로 있었다가 지연이 살짝 펼치자 안쪽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순덕이 남긴 금전 항목, 예금 내역, 부동산 관련 메모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익자 변경 기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글자를 한 줄씩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보험 수익자를 지연으로 지정해 두었고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를 이미 완료해 둔 상태였습니다. 문서에는 당시 함께한 법무사의 서명과 날짜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덕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서를 준비했을지 생각하며 먹먹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서류 안쪽에는 짧은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지연아. 너를 믿는다. 메모의 글씨는 떨림이 있었지만 순덕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듯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놀라 봉투를 서랍 속에 다시 숨기고 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동네 성당 봉사자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을 보자마자 순덕이 맡겨놓고 간 물건이라며 작은 종이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파일은 얇았지만 무게가 느껴지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파일 내부를 열어본 지연은 더 놀랐습니다. 이 파일 역시 순덕에 잡힐 메모와 진료 기록, 그리고 과거 보험 설계사와의 상담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재혼 부부동의 불가라는 메모가 여러 곳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어떤 점을 우려하며 이 서류들을 챙겨왔는지 지연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파일을 덮고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문을 닫은 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마음의 불안이 커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불을 끄려는 순간 지연은 바닥 끝에 떨어진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순덕이 며칠 전 적어둔 듯한 글씨로 지연아, 이건 꼭 챙겨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짧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그 문장을 보며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아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메모를 가방에 넣은 뒤 현관문을 나서며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낡은 봉투와 파일 속 문서들, 순덕이 남긴 메모, 그리고 재혼 부부의 탐욕스러운 태도까지 모두 퍼즐처럼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녀가 남긴 뜻을 지키는 일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대기실에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빠른 걸음으로 순덕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순덕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듯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순덕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지킬게요. 작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병실 안 공기를 흔들 정도의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이제 이 서류들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어렴풋하게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그림자는 이미 그녀의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그 그림자와 싸울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지연은 순덕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실 복도에는 점심시간 특유의 분주한 움직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도시락을 들고 오가고 간호사들은 투약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지연은 병실 안에서 순덕의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재훈과 민경의 낮은 목소리는 평온함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분명히 순덕의 건강과 무관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보험, 수익자, 본인 인증, 마키네 같은 단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지연의 심장을 내려앉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리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의식이 흐린 상태로 얕은 호흡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재훈이 병실로 들어와 지연에게 순덕의 서류 정리가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보호자의 걱정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의도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단호하게 병원 제출용 서류만 정리해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훈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경은 병실 문턱에 서서 순덕의 얼굴을 잠시 보더니 시선을 곧 지연의 가방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들고 있는 가방이 어두운 회색이라는 사실까지 유심히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이 탐색적이라는 걸 느끼고 가방을 의자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순덕의 손등 위로 따뜻한 햇빛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걸 듣자 불안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사회복지사가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보호자 위치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순순히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사가 요청한 문서만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러나 상담이 끝나자마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재훈 부부가 사회복지사에게 접근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덕의 보호자 변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말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원칙상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순덕이 이미 지연을 신뢰하는 보호자로 지정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재훈의 표정은 굳었고 민경은 짧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을 벗어난 답변에 불만을 품은 채 병실에서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순덕의 약 봉투가 가방 한켠에서 비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약국으로 내려가 추가 처방을 받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재훈이 핸드폰을 들고 다급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어머니 명의 계좌 접근을 다시 시도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경은 옆에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비밀번호 추측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계좌에 접근하려는 시도였고 지연은 그 사실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약국으로 향하면서도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약국 창구에서 약을 받아들며 지연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 보안팀 직원이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조금 전 들은 대화와 보안팀의 움직임이 묘하게 겹쳐지며 지연의 머릿속에 하나의 경고처럼 울렸습니다. 지연이 병실로 돌아오자 순덕은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봉투를 정리하고 이불을 살짝 덮어주며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순덕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지만 지연은 그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순덕이 잠시 눈을 뜨는 듯 보이자 지연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입술은 말없이 떨리기만 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에서 위급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몸을 숙여 귀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말은 지연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호자 역할을 넘어서 순덕이 남긴 뜻까지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긴장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기척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며 천천히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 부부의 무거운 그림자가 병실 안쪽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의 상태는 불안정했고 그 틈새를 노리는 듯한 두 사람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의도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라고요. 불확실한 공기 속에서 지연은 손을 모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순덕의 생의 마지막을 지켜내는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며 커튼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순덕의 손을 다시 감싸며 다가오는 어둠에 대비했습니다. 지연은 가방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품에 꼭 안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류가 흔들릴까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마음속 긴장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무사에게 연락한 뒤 병원에서 멀지 않은 사무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거리 풍경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 문서가 정말 모든 걸 뒤집을 열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혼 부부의 행동을 떠올리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단단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건물 앞에서 내리자 지연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작은 간판이 달린 사무소 문을 열자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안쪽 책상에서는 회색 머리칼의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가방 속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한 장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순덕이 언제 어떤 절차로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덕은 서류 작성 당시 정신이 선명했고 증인과 함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유언장과 수익자 변경 서류는 완전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가슴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을 알고 재혼 부부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불안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법무사는 지연에게 원본과 동일한 디지털 사본을 제공하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올 때 그녀의 걸음에는 조금의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만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피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이 문서를 준비하던 모습을 생각하자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너를 믿는다라고 적힌 짧은 메모가 떠오르며 지연의 가슴이 또 한 번 벅차올랐습니다. 순덕이 남긴 마지막 신뢰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제야 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병실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지연은 복도에서 불편한 기류를 마주했습니다. 재훈과 민경이 병원 보안 요원과 함께 서류실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보호자 권한을 주장하며 문서 확인을 요구했지만 보안 요원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은 당황한 얼굴로 재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초조함과 조바심이 섞여 있었고 지연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재훈 부부의 행동이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을 넘어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이 병실로 들어가자 순덕은 여전히 힘겨운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덕의 손을 잡고 조용히 몸을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지만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넣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정돈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문서가 아니라 순덕이 마지막까지 지연에게 건넨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그 신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냉정하고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재훈과 민경이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연의 표정을 살피며 무언가를 캐묻기 위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마주보며 단단한 눈빛으로 침착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병실 안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훈과 민경은 지연의 가방으로 시선을 돌리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가방을 품에 가까이 두었습니다. 재훈은 말을 꺼내기 위해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대로 이어지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경의 눈빛은 지연을 날카롭게 겨누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억눌린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허리를 펴고 순덕의 팔을 정리했습니다. 순덕의 희미한 숨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손끝을 가만히 맞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지키는 건 이제 제 몫이에요. 그 결심은 병실의 공기 속에 서서히 스며들며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새벽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순덕의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견뎌내라는 작은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가방 속 서류를 한 차례 더 확인하고 조용히 지퍼를 닫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은 준비되었고 드러낼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이 지나고 병실 복도에는 의사, 간호사, 보호자들이 뒤섞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직원이 지연에게로 다가와 법원에서 온 문서 전달 요청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연은 순간 놀랐지만 침착하게 문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문서는 재훈 부부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장 무효 소송 사전 통지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결국 극단적인 지점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재훈과 민경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민경은 계속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변호사와의 문자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지연이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곧장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아 잠그지도 않은 채 안으로 들어오며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순덕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고 재훈 부부의 등장에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병실 문 바로 안쪽에서 두 팔을 접은 채 지연을 향해 차갑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소송 준비를 끝냈다는 듯한 태도로 지연을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재훈은 서류를 들고 흔들며 지연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분노와 조급함, 그리고 마지막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간호사와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치 상황을 본 의사는 조용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와 법무사 사본을 꺼내 차분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문서에는 순덕이 정식 절차를 통해 지연을 단독 보호자이자 수익자로 지정한 기록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문서의 공식 도장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은 그것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훈은 손에 들고 있던 사전 통지서를 서서히 아래로 내리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감정 없이 사실만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순덕이 의식이 명확할 때 직접 남긴 유언장이라는 점, 법적 효력이 이미 성립된 문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병실 안공기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병원 보안팀 직원 2명이 병실 앞에 도착해 복도에서 재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병원 행정팀 컴퓨터와 문서 보관실에 접근하려 했던 이력이 확인되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당황해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보안팀은 며칠 전 재훈의 계좌 로그인 시도 기록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경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의료진과 보안팀은 절차에 따라 재훈을 병원 사무실로 동행했습니다. 민경도 뒤따라가려 했지만 보안팀은 조용히 병실 밖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민경의 표정은 분노와 공포가 뒤엉킨 얼굴이었습니다. 남은 병실 안에는 지연과 순덕, 그리고 간호사만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의자에 앉아 순덕의 손등을 다시 감싸쥐었습니다. 순덕의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부부의 움직임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드러난 이상 진실은 이미 지연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민경은 병실 밖에서 울먹이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공기는 더 이상 재훈 부부의 욕망이 만든 흐릿한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가만히 순덕의 손을 쥔 채 작게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결정적인 사건이 모든 흐름을 뒤집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지연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병실 안까지 스며들어 조용한 냉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호흡은 더욱 약해졌고 모니터에 찍히는 파형은 점점 느린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아 한시도 순덕의 손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한 뒤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병실 공기를 흔들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연의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순덕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순덕의 눈꺼풀은 떨리듯 움직였고 지연의 손을 아주 미약하게 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아래에는 오래된 시간과 정이 모두 담겨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은 그 손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아침이 천천히 병실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순덕의 이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빛이 닿는 자리를 바라보다가 손등을 가볍게 덮어주었습니다. 순덕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의 기계음조차 순덕의 마지막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초 간격으로 울리던 모니터의 딱딱한 신호음은 점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아주 느리고 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지연은 손을 떨며 순덕의 손등에 살짝 입술을 대었습니다. 작은 울음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례 절차는 순덕의 평소 소박한 성격에 맞춰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지연과 순덕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몇 명만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당 봉사자 할머니도 찾아와 순덕의 영정사진 앞에서 묵주를 감싸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재혼 부부는 접근금지 명령으로 장례식장 근처에도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오히려 장례식장의 공기를 더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홀로 빈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순덕은 평소처럼 잔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손끝을 가볍게 모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떠올라 빈소 안으로 잔잔히 퍼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지연은 순덕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고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순덕이 봄이면 벚꽃 구경하러 가자고 늘 말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공원 벤치 주변에는 낙엽이 잔잔하게 쌓여 있었고 흰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벤치 위에 놓인 순덕과 자신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순덕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무늬 스카프를 쓴 모습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순덕의 유골함을 잠시 내려놓으며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이 사진을 살짝 흔들 때 마치 순덕의 손길이 닿은 듯한 착각이 스쳤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닫고 다시 벤치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꽃다발을 놓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이 남긴 마지막 마음과 신뢰, 그 모든 것이 오늘에서야 완전히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공원 한쪽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가볍게 불어와 지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순덕과 함께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들은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연에게 큰 힘이 되어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은 순덕의 마지막 안식을 닮은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을 잘 살아볼게요, 어머님.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의 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는 앞을 향해 나아갈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